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 은퇴 후에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에 우선은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나 지금의 중년,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니 지나간 나의 발자취는 세월에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주름살만 가득하게 되지요.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파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칫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만남도 회피하게 되고 공허한 마음의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잠시 쉬는 것은 좋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 늘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지 계획하며 살아오지 않은 것이죠. 노후 준비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과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은퇴 후에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밀히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지요. 특히나 12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남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의 노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은퇴 후 시니어들이 하기 좋은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 활동입니다. 노인들의 취미 생활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공예 활동인데요. 공예 활동은 손목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창작하는 활동으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예 활동은 주로 도예, 자수, 바느질, 가죽공예, 목공예, 비즈공예 등으로 나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미적 감각을 증진시키고 마음의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예는 노인들의 인기 있는 공예 활동 중 하나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과 손목의 움직임이 필요하며 도자기 제작을 위해 노하우를 습득해가며 더욱 복잡한 작업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수와 바느질은 손가락의 미세한 운동 능력을 촉진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도 좋습니다. 또한 관절염과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완성된 수제품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누면서 소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 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배우시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고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요. 노인들이 즐겨 듣는 트로트,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은 영혼을 맑게 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며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줍니다.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거나 지역사회에서 음악회를 열어 함께 뽐낼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에 등산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등산은 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등산은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자세를 개선시킨다고 하지요. 드넓게 펼쳐진 자연 풍경을 즐기며 나무 냄새와 풀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산을 하기 전에는 나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책에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뇌 기능을 키워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지혜를 줍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의 뇌도 마음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책 읽기는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탁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키는데요. 탁구는 실력과 나이에 따라 운동량을 가감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무리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탁구를 즐기시면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규칙도 간단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관련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계속 뇌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림은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분만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됩니다. 또한 노후의 시간이 많아지면 잡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우울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취미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골프나 낚시처럼 비싼 장비나 옷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그림은 보통 1년 정도만 배워도 남에게 선물할 수준까지 실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습니다. 그림 그리기로 슬기로운 노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수영을 꼽는데요.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사고를 겪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노후에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일매일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으며 자연의 멋진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에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또한 근력 강화와 심폐지구력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의 자전거 운동은 필수라고도 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달리시면 자전거를 타면서 받는 성취감으로 인해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식물 가꾸기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에도 좋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집에서 공간을 두고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를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노년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봉사는 삶의 보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감과 협동심을 쌓으며 노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은 바둑이나 당구, 홈트레이닝, 골프와 낚시, 명상과 요가, 여행, 요리, 꽃꽂이, 사진과 서예 등 정말 다양합니다. 취미 활동은 두세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취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사는 주거지 근처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관이나 구청, 시청, 주민자치센터나 대형마트, 문화교실 등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 인생이 막이 시작되는 데에는 취미가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보내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평생 취미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혼자서 즐기거나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 취미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하고 계신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